자, 국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국제 뉴스 내용은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중국? 중국과 캄보디아 관련된 해군기지 그 구축 얘기가 나오네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국이 캄보디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태국만과 접한 캄보디아 레암 해군 기지 북쪽 지역을 확장해 자국 해군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9일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견제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패권 다툼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나타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쪽 지역에 그 뭐 콜롬보항을 비롯해 갖고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주요 항구들에 대해서 중국의 그 자본적 영향력부터 중국 배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 가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배들이 전부 다 중국 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항구를 확보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건 옛날 1대1로 일환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아닙니다. 이 지역에 대한 거는. 그래도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중국이 기지를 건설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는 민군 복합항. 그러니까 민군 복합항이라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 니네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야적도 해야 되고 수출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구가 너무 좁다. 내가 이거 지어갖고 그 용도로 쓸게라고 허가를 내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배 지나갈 때 군함 지나다닐 때 여기 잠시 기름도 좀 넣고 정비 좀 받고 그래도 되지. 그걸로 병행해서 쓸 거니까 슬슬 슬슬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진짜 몇 톤짜리 배를 집어 넣느냐야. 1000톤짜리 지나다니는 거 넣는 건 말도 안 하지. 근데 5000톤급 이상의 대형 군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바다는 사실은 무주공산이에요. 아시안 10개국들이 전부 다 뭐 육상 병력들도 그렇지만 해군력에서만큼은 남미하고 함께 전 세계 배대에서 제일 후진대가 이쪽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 해군 영향력을 확대시키기만 하면 이거는 그냥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지역은 베트남을 비롯한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배들이 빠져나가는 굉장히 그 싱가포르 앞으로 빠져나가는 매우 적은 협곡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기 군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남의 그 바둑 둘 때 큰 집안에다가 알박기를 해놓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찜찜하고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지나다니는 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남중국해에서 조금 더 그 영향력을 더 많이 좌측으로 옮긴 거라는 거지. 문제는 저기 있는 국가들이 저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저거를 좋아할 거냐 싫어할 거냐의 문제인 거야. 예전에는 무조건 싫다 그랬어요. 당연히 싫지 않나요? 필리핀도 날리고 태국도 우리나라한테 군함을 사갖고 이제 그 중국 군대를 밀어내겠다. 막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잠수함 사기당했잖아 중국한테. 엔진 없는 독일제 엔진 넣어주기로 했다가 안 돼갖고 중국제 넣어준다고 하니까 안 해, 씨. 그럴 거면 안 사, 그러고. 안 사? 안 사면 나머지 돈 내, 물어내. 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태국하고 안 좋거든요, 중국이. 그런 가운데 캄보디아에다가 저걸 쑥 찔러 넣게 되면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발표가 나온 건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쪽 안에서 나머지 세력들은 아까 얘기했던 해양 세력으로서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뿐입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이제 러시아 편에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기존의 G7에 반대하는 새로운 G7, 그러니까 러시아발 G7 국가에 합류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저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의 제외권은 사실상 완전히 제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지금 아시안 10개국들을 한국을 대체해갖고 또는 한국하고 병행해갖고 새로운 생산기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을 사실상 완벽하게 좌절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저기에 인도네시아의 캄보디아 해군기지에 지금 그 중국의 남중국해 기지가 합쳐지게 되면요. 사실상 저기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배들은 전략적으로 그 지금 뭐 대만 앞바다 봉쇄하는데 뭐 항공모함 오듯이 이와 같은 형태의 전열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엄청 큰 거야. 물론 인도네시아는 돈만 주면 넘어가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으면 다시 역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러시아, 인도가 인도네시아,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미국이랑 본격적으로 전쟁에서든 뭐 패권에서든 경제에서든 동시에 맞붙어 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쪽에 대한 인도태평양 쪽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세안 국가를 못 가요. 중동이 더 급하거든. 사우디가 더 급하단 말이야. 사우디 왕따 시킨다고 하더니 왕따한테 찾아가게 생겼네. 그래서 왕따한테 찾아가서 기름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상황인 바보 거야. 진짜. 결국 반 트럼프 정책으로 트럼프 하던 거를 역으로 해먹다가 오히려 동아시아와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거를 이번 우크라이나 계기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이 전부 다 쪽쪽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경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안 10개국하고 안 하겠다. 교류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지. 대려 영국하고 미국은 지금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차이나 저쪽에 진출하려고 눈에 불을 쓰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랑 중국이 인도네시아랑 손잡고 지금 있는 여기를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2대 무역 지역인 중국하고 같은 사이즈로 문재인 정부가 성장시켜놓은 이 경제 권역에 대한 모든 권리를 경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포기하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긴 끌어내려야지. 아니 끌어내리는 건 끌어내려도 네. 이 지금 중단돼버린 한국의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제발 다음 정권이 복구할 만큼만 나라를 무너뜨려줘.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발 망쳐줘.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니 그냥 그 못이나 빼고 벽돌이나 빼갖고 무너뜨리면 괜찮은데 불을 지르려 그래. 아예 흔적도 없이. 근데 아예 복구가 안 되게 불을 지르려는데 왜 불을 지르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빼내야 거기에 남아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거든요. 에이 진짜. 나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 아세안 배제 정책 나오는 순간 얘네는 진짜 작심을 했구나. 모든 기득권을 일본한테 빼던 기득권을 돌려주려고 작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친일 매국노도 아니고 이건. 관련한 추가 내용들은 지금 멤버십 방송에서 아시안 10개국들 투자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일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